혹시 여기까지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세 번째 이제 섹션은 이제 브릿지 디자인 쪽인데, 이쪽은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노트리 방식하고 릴레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릿지를 디자인할 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브릿지라는 용어를 뭐 광의로 해석하느냐 협의로 해석하느냐인데, 지금 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광의로 해석되고 있어서 크로스 체인 기술, 크로스 체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브릿지라고 제가 명명했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그 브릿지 디자인을 BTP처럼 릴레이 방식이 있고, 대부분이 하고 있는 로터리 공증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증 방식 설명드리면, 이제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스 체인의 특정 지갑에 이제 락을 시키고 이쪽 옮기고자 하면, USDC죠. 옮기고자 하면 이제 이걸 모니터링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중재자가 멀티시그 서명을 해서 이 데스티네이션 체인에서 발행하라고 요청하면, 이쪽은 공증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믿고 이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증인 중재자를 믿는 모델입니다. 반면에 BTP나 코스모스의 IBC는 릴레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고자 하는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 이쪽은 자기 서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스 체인에 이거는 좀 아마 블록체인을 잘 알지 않으신 분들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검증 정보를 추출한 후에 그 검증 정보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즉, 이쪽이 직접 서명을 하는 방식이 이제 그 노트리 모델이라고 하면, 릴레이 모델은 사실은 얘들은 TX를 모니터링하고 원하는 필요에 따라 그 트랜지션을 이쪽으로 타겟 데스티네이션 체인에 그냥 요청하는 거고, 그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더리움 헤더즈라고 나왔죠. 어쨌든 그 검증 정보를 따로 보냄으로 해서 이쪽 소스 체인의 정보와 검증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은 이쪽에 요청이 합의된 게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인되면 결국은 이제 처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릴레이어를 특별히 믿는 모델이 이 소스 체인의 검증 정보를 믿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을 보면, 릴레이 모델의 장단점을 정리를 했는데요. 장점은 가장 큰 거죠. 보안성이 높습니다. 즉, 특정 집단을 신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시스템 구성 비용이 좀 듭니다. 저기 그 노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노트리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충분한 수의 노트리를 구성해야 될 거고요. 또한 그들한테 일정 부분 리워드 시스템도 사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나 운영에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릴레이 모델의 단점은 기본적으로 트랜지션 피가 많이 듭니다. 적어도 그 노트리 모델보다는 이제 많이 들고요. 그래서 성능도 좀 더 떨어집니다. 이것도 뭐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방법상 노트리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체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종 체인 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고르프를 사용하는 두 체인 말고, 이제 이더리움 엔진과 이제 고르프 블록체인 엔진 사이에, 즉 체인에 따라서 이제 검증 방식이나 뭐 해시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종 간의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각각 이제 별도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 개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그 해당 엔진에 디펜던트한 구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타릭 부테린이라든가 이런 쪽의 노터리 모델보다는 이제 릴레이 모델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뭐 크게 보면 웜홀이라든가 로닝 브릿지에서 사고들을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혁구님 슬라이드 정리한 슬라이드에서 좀 차용해 왔는데 이제 웜홀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웜홀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쪽은 사실은 스마트 컨트롤 버그니까 개발팀 규칙 사유죠. 네. 그리고 로닝 브릿지는 사실은 그 9개의 밸리데이터 중에 5개 이상의 밸리데이터가 지금 로터리가 사실 소명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5개의 그 소명 키만 탈취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이제 해킹을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최근에 이제 해킹 사고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위에 솔라나 같은 웜홀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 컨트롤을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굳이 말씀드린 릴레이 모델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 원인은 전형적으로 로터리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해킹 사고입니다. 즉 이제 베트남 회사죠. 그 마비스, 스카이 마비스가 4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엑시다운가요? 그쪽이 1개 갖고 있고 총 그 5개의 키를 탈취를 해서 결국은 이제 위조된 계속 뭐 어느 쪽으로 뭐 예를 들어 뭐 100리더를 보내라 라고 하는 식의 이런 TX 이쪽에서 막 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쏘아서 사실은 탈취한 전형적인 로터리 모델의 단점을 이용한 해킹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동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 디자인 전체적으로 브릿지 디자인을 설명한 아티클에서 블로그에서 사실 이 3번 모델이 자산 이동의 펀저블 토큰 이동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중앙에 있는 이쪽의 사업자가 자산이동 사업자가 양쪽에 실제로 그 전환할 수 있는 이동풀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을 솔라나로 옮기고자 하면 얘들이 이미 그 확보된 이동풀에서 실제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즉 사실은 1번과 3번에서 사실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치면 3번은 이미 양쪽에 이동할 만한 충분한 자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게 없죠. 사고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얘들이 다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얘들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얘들이 이미 투자한 투자액 내에서 사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동풀 기반 네트워크는 사실은 보안 사고에는 시큐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기술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설계 방식을 평가한 지표별로 평가한 게 있습니다. 보안성, 속도, 연결성,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보안성부터 본다고 하면 얼마나 보안성이 우수하냐를 보는 건데 여기 보안성입니다. 보안성이 높은 게 그 유동풀 방식과 릴레이 방식이 높죠. 높고 이제 그 로터리 방식이 사실은 보안성이 낮은 거죠. 보안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네트워크 방식은 이미 가지고 있는 토큰을 줘버렸기 때문에 사고 나도 그걸 잘못 줬던 중앙에 있는 그 유동풀 관리자가 그냥 책임지는 구조니까 시큐리티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속도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유동풀은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은 이제 밸리데이터는 조금 느리죠. 저기 노트리 모델 조금 느리죠. 왜냐하면 서명 중간에서 이제 공증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릴레이 모델은 조금 더 느린 형태. 이렇게 스피드로 보면 이 정도 5점, 4점, 3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성을 놓고 보면 연결성은 사실은 연결성을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체인에 연결하기 쉬운가 아닌데 첫 번째 그 노트리 모델은 쉽죠. 사실은 중앙에서 이렇게 공중하는 애들만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 하나 붙이는 거는 그 공중자들이 저 네트워크도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오빅 브릿지는 이 그 노터리들을 각각 그 체인별로 구성하긴 했지만 사실 얘가 얘도 연결하고 얘도 하고 연결하고 얘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결성을 놓고 보면은 이제 그 노터리가 하다 보는 체인을만 추가하면 사실은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문제 없게 되겠죠. 그래서 크랙티비티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한 4점 정도 되는 게 이제 이동풀입니다. 이동풀은 사실은 실제로 해당 네트워크에 이동할 수 있도록 풀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에 실제로 그 자본을 넣어야 되죠. 토큰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더 연결할 때마다 사실은 토큰 그 실제로 토큰을 맨 처음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커넥티비티가 조금 낮은 거고 사실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실제로 스마트 컨트롤 개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낮은 방식입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네, 문기님 말씀하세요. 네, 그 커넥티비티 측면에서 익스터널 밸리데이터의 경우에 또 스마트 컨트롤을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까? VAL 네. 검증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해야 돼서 이동풀 방식은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실 풀 관리자가 자기가 그냥 민팅해주는 구조니까 오히려 걔는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거의 없어도 되는 수준의 기능 구현이라고 치면은 익스터널 밸리데이터는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던 게 예를 들어서 RSA가 됐든 뭐 어떤 암호학적 증명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구조인데 그 암호학적 증명 펑션이 제공되지 않으면 한참 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라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커넥티비티는 오히려 리퀴더티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겠네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해했던 바로는 이제 사실은 그 초기에 자본 확보해야 되는 게 사실 커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술적으로 개발 항목만 놓고 보면 뭐 당연히 이제 뭐 유동풀 더 추가하는 거에 개발 항목은 많진 않죠. 그래서 네. 스마트 컨트롤 만들 때 맞고 해당 쪽에 또 검증 그 서명 알고리즘 얘기 다르니까 그거 맞추는 것도 있으니까 문규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마 토큰 확보 때문에 커넥티비티를 맞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효율성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 효율성은 이제 이 릴레이 모델과 그 다음에 그 노트리 모델을 보고 있으면 노트리 모델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노트리를 모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자본 효율성은 사고 등을 생각하면 노트리들이 보통 본딩 방식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내가 뭐 잘못된 공증을 하거나 하면 그 슬래싱 페널티를 받겠다고 해서 충분히 많은 토큰을 이렇게 먼저 본딩 담보를 잡고 하거나 하는 방법도 쓰기 때문에 자본 그 에피션시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아마 그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똑같게 자본 효율성도 이쪽은 사실 유동풀을 마련하고 실제 토큰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쪽은 4점, 3점 정도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플리스는 결국은 펀저블 토큰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노트리 모델이나 릴레이어 모델은 사실은 스테이트 플리스가 높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유동풀 방식은 사실 펀저블 토큰에 한해서만 사실 쓸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그 스테이트 플리스는 낮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브릿지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